과제 중간 시험 과제는 모두 다 제출 했을 거로 판단을 하고 뭐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챕터 4장 트랜지스터와 모토 사용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H 브릿지라는 회로를 갖다 놓고 그 H 브릿지의 그 전류나 전압 방향에 따라서 모터가 회전 방향을 우리가 제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H 브릿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DC 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버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일반적인 DC 모터는 쉽게 말하면 이 일반적인 DC 모터는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360도로.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을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에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구간에 즉 여기는 만약에 45도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135도라고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요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단 45도에서 135도까지만 이렇게 회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DC 모터는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구간 영역에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 서버 모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라는 것은 우리가 각도를 설정을 해주면 그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이 각도를 이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서버 모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서버 모터와 일반 모터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일반 모터는 어디 쓰냐면 일반적으로 바퀴나 기어를 구동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드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요. 반면에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일반 모터하고 달리 우리가 그 바퀴나 구동도 하지만 주로 어떤 입력 값에 따라서 특정 영역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는 이 명령에 따라서 특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특정 위치는 각도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45도에서 내가 135도, 나는 45도에서 90도까지만 하겠다 하면 각도를 주면 45도에서 90도까지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새로운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위치에 마지막 이동한 위치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명령 신호가 들어서 내가 90도에서 135도로 가고 싶다면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된 명령이 이쪽이 명령 2라고 하면 즉 명령 1과 명령 2는 두 개를 다 줘야지 모터가 45도에 시작해서 135도로 가는 거예요. 명령 1만 주면은 45도에서 90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90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 2가 들어올 때까지. 명령 2가 들어오면 90도에서 135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버부터는 명령에 따라서 어떤 그 특정 명령 값에 따라서 그 각도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서버 모터는 이렇게 보통 0도에서 180도까지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통념상 사회에서 보는 서버 모터라고 하면 회전 각도는 0도에서 180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모터는 우리가 회전할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PWM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할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PWM 신호가
그 모터를 방향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DC 모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개만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회전이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쪽이 플러스 값 이쪽이 마이너스 값 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근데 이 서버 모터는 각도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모터는 이 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화이트, 오렌지는 이제 제어 신호선이라고 합니다. 이 제어 신호선을 앞에서 얘기한 이 명령어 신호선을 의미를 하게 돼요. 내가 몇 도부터 몇 도로 회전하나,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두 선은 우리가 하나는 레드와 하나는 블랙, 일반적으로 블랙인데, 이것은 레드는 말 그대로 플러스 선, 블랙은 마이너스 선입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핀이 커넥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꽂으면 되는 겁니다. 한다면 이쪽이 전원 플러스인가 이쪽 마이너스인가, 얘는 명령어 신호 들어간다는 얘기죠. 몇 도부터 몇 도로 이렇게 모터를 구동하라. 그래서 서브 모터는 이제 선이 세 가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브 모터와 일반 모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고요. 이 서버 모터는 우리가 그 PWM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각도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PWM의 이 펄스 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도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모터 타이밍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보통 얘가 5고 여기가 2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약 한 20ms 정도 됩니다. 한 주기가 20ms 정도 되고, 20ms의 요 펄스 폭은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5, 얘가 26이니까 20ms의 이 펄스의 이 폭은 1ms예요. 그래서 20ms에 1ms가 되면은 서버 모터는 0도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0도 자리로. 또한 이 서버 모터가 그럼 펄스 폭을 1ms가 아니고 약간 변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는 1ms지만 이 펄스 폭이 위에 1보다는 약간 크죠. 그럼 이 펄스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26보다 좀 큽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25다. 펄스 폭이 요 펄스 폭이 1.25 미리세크다 하면 각도가 이렇게 45도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요 펄스 폭이 뭐냐면 여기 1.25 미리세크고 요 펄스 폭은 1.5 미리세크예요. 1.5 미리세크면은 서버 모터가 0도에 뜬 놈이 90도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서버 모터가 2ms가 되면 서버 모터가 0도에 뜬 놈이 180도로 옮기게 됩니다. 즉, 이 PWM의 이 펄스 폭에 의해서 서버 모터가 각도가 회전을 하는 이 범위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버 모터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펄스 주기는 20ms라고 이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20ms 때 그러면 펄스 주기가 20ms 안에 펄스가 들어온다던가 혹은 20ms보다 펄스가 그 주기보다 넘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펄스 폭이 이렇게 돼서 이게 20ms예요. 펄스 폭이. 근데 펄스 주기가 근데 이놈이 이렇게다가 하나 더 들어오고 이렇게 20ms를 들었어요. 그럼 펄스 주기가 20ms인데 그 중간에 펄스 폭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 여기 얘는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됩니다. 짧은 신호는 그 펄스 주기보다
더 작았을 때 펄스가 들어오면 그 신호는 무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펄스 주기보다 얘보다 긴 신호 펄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이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쭉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20ms에서 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서버 모터 작동이 중지가 됩니다.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위치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 이렇게 생긴 로봇이 다리를 건져 딱 건너가는데, 그러면은 관절 각도는 이제 360도보다는 이제 서버 모터에서 그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리를 이제 이렇게 로봇이 걸어가게 돼요. 그럼 그 관절에 이제 서버 모터를 달아두면 0도에서 180도 다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굽어진다든가 이렇게 제어가 되게 되죠. 그런데 얘가 한 주기에 20ms가 들어와야 되는데 20ms보다 넘게 들어오면 로봇이 가다가 얘가 그 서버 모터가 구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축 주저앉게 됩니다. 푹 주저앉게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서버 모터가 주기가 20ms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인 서버 모터의 펄스 주기 의미를 하는 거예요. 20ms 이내에 들어오면 그냥 무시를 하게 되는데, 이 20ms보다 더 늦게 들어오면 얘는 그 다음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서버 모터가 중지를 하게 돼요. 중지를 하게 되면 로봇이 걸어가다가 푹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 서버 모터하고 PWM 그 펄스 폭의 관계는 뭐냐면, 즉 PWM의 이 펄스 폭이 WM의 이 펄스 폭으로 요 펄스 폭으로 인해 가지고 서버 모터의 회전 각도를 설정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펄스 폭이 주기가 20ms고 펄스 폭이 1.2ms다. 1.25ms다면 서버 모터가 이렇게 45도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1.5ms를 주면 서버 모터가 90도로 회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펄스 폭이 2ms면 180도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버 모터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DC 모터를 쓸 때 보면 이렇게 DC 모터 쓰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전원을 넣어주는 9V 전원이 필요했어요. 그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그 전원이 전류값이 이제 부족하니까 결국 이제 이 9V 외부 전원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죠. 여기서 이 서버 모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버 모터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아두이노의 그 디지털 입출력 핀에서는 플러스 5V하고 전류는 40mA, 최대 40mA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이 DC 모터라든가 혹은 이제 이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얘가 동작하는 그 전류값이 보통 수백 mA 정도가 되게 돼요. 이 DC 모터가 동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수백 mA 전류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전류를 소모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동작을 딱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전류가 급상승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5V 갖고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5V 가지고 서버 모터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버 모터 동작이 되는데 약간 좀 서버 모터나 DC 모터가 회전하는 것이 약간 좀 그 버벅버벅 거리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이 전류값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서버 모터나 DC 모터에서 사용하는 그 전원은 5V면 되지만 전류값이 수백 m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 9V를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그 5V나 전류 값으로 DC 모터나 서버 모터를 우리가 구동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서버 모터나 아두이노 DC 모터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구동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 동작은 DC 이 서버 모터는 앞에서 우리가 DC 모터는 9V에서 동작이 됐어요. 9V나 12V에서 일반적인 그 DC 모터는 이것이 전압 9V나 12V에서 동작이 됩니다. 전원, DC 전원. 근데 이 서버 모터는 5V에서 동작을 시켜야 돼요. 플러스 5V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5V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두이노의 5V를 전원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동작시키는데, 그러면 왜 안 맞냐? 즉 전류 I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얘는 최대 디지털 입출력 변수 40mA를 쓰는데, 서버 모터가 가만히 대기했다가 구동을 쭉 어떤 모터가 회전하면 얘는 수백 mA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제공한 이 전류값까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 전원에서 사용하는 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 전원 우리가 보통 9V 건전지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 서버 모터에다가 9V 물리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버 모터는 5V 전격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거기 9V가 되면 과부하가 되니까 서버 모터가 잘못하면 손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9V를 5V로 떨궈야 돼요. 9V를 5V로 떨구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 선형 정전압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압기를 이제 영어로 regulator라고 얘기를 해요. regulator. 이제 regulator인데, 그래서 이 9V를 5V로 떨구기 위해서 이 regulator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gulator는 이제 thermal regulator, 그다음에 switching regulator,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전압기인데 9V를 5V로 떨구는 방법이 4V는 열로 손실시키고 5V만 뽑아내는 방법. 이것이 이제 그 흔하게 우리가 쓰는 이제 열을 손실을 통해서 만든 정전압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스위칭 정전압기가 있습니다. 스위칭 정전압기는 이제 전압값을 이렇게 온오프 이렇게 싹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스위칭을 해서 220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가 220V고 또 하나는 0V고 이것을 두 번 스위칭하면 2로 나누면 얘가 110V로 떨어진다는 거죠. 네 번 스위칭하면은 450, 450, 55V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함으로써 우리가 9V짜리를 이렇게 5V로 떨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스위칭 그 정전압기인데, 그 스위칭 정전압기는 이제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어디 갖고 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에 그 어댑터 잭이 있죠. DC 5V, 12V. 스마트폰 충전하려면 이렇게 쭉 하고 하나가 이게 콘센트 220V에 꽂잖아요. 이게 정전압기입니다. 여기 어댑터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그 열로 손실할 수 없고요. 이제 스위칭 전전압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열로 소모할 수 있는 요 선형 정전압기 L4940V5라는 요 정전압기면 충분히 9V로 5V로 떨궈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이 정전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서버 모터는 5V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9V 전원을 5V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 정전압기는 보면 서버 모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버 모터는 아두이노가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류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전류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장 실습에서는 요 L4940V 요 5라는 정전압기 IC를 가지고 부품 소자를 가지고
우리가 서브 모터의 외부 전원을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정전압기에는 다리가 3개예요. 입력 전압, 출력 전압, 그리고 그라운드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생기고 다리가 이렇게 3개 생겼어요. 요 위에가 이제 회색 같이 생겼어요. 얘가 이제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들어오는 전압을 열로 손실시키는 거예요. 방열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3개가 이렇게 핀이 3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이쪽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이쪽이 뭐 플러스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서버 모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플러스는 예를 들어서 9V 9V의 전원의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그럼 9V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5V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압기는 출력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커야 돼요. 여기 입력 전압은 여기 9V가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출력 전압은 5V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압기는 항상 출력 전압에 비해서 입력 전압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핀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항상 값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사용하는 정전압기에 따라서 항상 고정된 값으로 지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버 모터에 5V를 인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정전압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은 5V만 나오면 돼요. 얘가 9V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죠. 서버 모터가 이제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차이는 뭘로 소모되냐? 이걸로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정전압기고요. 이게 9V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9V가 이렇게 들어오게서 5V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을 달아놨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얘는 극성이 저항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예요. 콘덴서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 콘덴서는 캐패시터는 극성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끝이 휘인 부분은 반원 모양은 얘는 이 캐패시터는 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캐패시터를 꽂을 때 극성값을 조심을 잘 생각을 해서 극성값을 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다는 목적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잡음 제거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입력 전화 하나,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출력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소자를 가지고 서버 모터를 이제 구동을 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소자 보면 외부 전원 9V짜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모터고요. 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5V 레귤레이터예요.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은색판 있죠. 요게 이제 방열판에 해야 돼요. 여기로 이제 열이 손실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가변 저항인 거고. 자,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자, 방열판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콘덴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콘덴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놈이 접지예요. 가운데가 접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값, 외부 전원 플러스 값이 들어갔고요. 외부 전원 앞에서 회로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이 됐고 외부 전원. 그리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출력 전압 값이죠. 출력 전압 값은 분명히 뭐하고 연결이 돼요? 서버 모터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서버 모터로. 이렇게 9V가 들어와서 여기 레귤레이터에 외부 전원 9V가 이렇게 들어가서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이쪽에 플러스 5V, 여기서 플러스 5V가 나와서
서버 모터로 전원을 인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캐패시터라는 겁니다. 전해 콘덴서라는 건데 여기 보면 왼쪽에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왼쪽 선, 흰선, 흰색이 돼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 이쪽이 플러스 단자고, 플러스 단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꺾인 놈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9V에서 줘서 하나는 5V고 그 컨덴서가 걸쳐서 컨덴서 한쪽이 플러스가 연결되고 하나는 이렇게 접지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콘덴서의 그 접지는 여기에는 이 흰색 돼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막 꽂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극성이 있는 콘덴서예요. 흰색 부분이 여기도 흰색 부분이 접지라 해서 이렇게 접지해 가서 접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접지로 갔을 겁니다. 그럼 하나는 이제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둘 다. 콘덴서가 플러스 가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는 이제 여기에 그 잡음을 제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그 정전압계는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5V를 인가를 시켜서 9V가 인가를 시켜서 5V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서 서버 모터를 회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서버 모터에는 선이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접지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호선, 각도값을 구하니까 얘가 그 아두이노의 PWM 포트로 PWM 핀과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PWM 핀의 9번, 10번, 11번 여기 혹은 3번, 5번, 6번 여기 아무데나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아무데나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이 여기서 서버 모터의 신호선은 아두이노의 9번 핀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값이에요. 이 저항값으로 조정을 해서 이 서버 모터를 회전 각도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아날로그 값이니까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저항값이 아날로그 값, 0번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회로를 구현을 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모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 서버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서버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서버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 서버라는 헤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샵 인클루드 서버.h라는 헤더 파일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seer 서버 해가지고 9번 핀은 앞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서버의 신호선, 이 신호선을 우리가 이렇게 서버 9라고 놨고요. 그리고 POT0은 아마 이제 이것이 아날로그의 그 값, 0번 핀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즉, 아날로그 아니라 그 가변 저항기 값이고요. 자, 그래서 서버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마이 서버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 서버로 해놓고 그리고 VL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셋업에서 자, 마이 서버 값, 서버 값이 몇 번 핀에 어태치라는 것은 서버의 신호선이 그 아두이노의 핀 번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두이노의 핀 번호가 9번이 이렇게 이 노란 선이 서버 모터의 신호선 노란 선이 아두이노의 9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 서버 요 서버의 함수예요. 서버의 함수를 우리가 마이 서버로 이렇게 마이 서버를 객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이 서버를 하나, 두 개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이 서버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이 서버 어택치는 서버가 아두이노의 9번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 함수는 이제 그 서버 모터가 그 아두이노의 핀 연결하는 거고요. 그 핀 연결과 뭐 맥스값 민값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핀 연결만 이렇게 해당해서 9번 핀이죠. 9번 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정하고 이제 루프에서 보면 아날로그 니드값 가변포 POT라는 것은 이제 0번 핀이죠. 0번 핀이면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0번 핀이죠. 이 가변 저항의 값을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변 저항의 값을 아날로그 니드 값을 가변 저항 값을 읽고 와서 VAL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VAL 값을 우리가 0에서 1023, 0에서 179, 즉 0에서 1023 값은 ADC 값이고 1024를 0에서 179는 뭐냐면 얘가 각도의 각도가 서버는 0에서 180도까지 회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도서부터 180도까지니까 0에서 179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변 저항 값이 0이면 0도, 최대 값이 있으면 180도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라이트에서 이 값을 이렇게 이 값을 읽어오게 되죠. 읽어와가지고 이 서버 어태치 신호에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연결된 신호에다가 라이트 값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을 줘서 신호가 주면 여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9번 핀으로 앞에서 얘기한 요 매핑한 값을 주게 되면 여기서 신호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 레귤레이터에 레귤레이터가 아니라 요 서버에 요 회전 각도를 위에 여기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이 회전 각도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이제 딜레이 값을 이제 서버 이동이 약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또 가변 저항 값을 주면 얘가 가변 저항 값을 조절을 시키면 매핑이 돼서 요 VL 값으로 이제 쓰게 되죠. 그 VL 값을 쓰면 서버가 연결된 핀이 9번 핀이니까 9번 핀에서 다시 서버 모터로 아두이노에서 서버 모터 값으로 또 신호를 주면 서버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write라는 함수 값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서버 모터의 서버 모터의 그 회전 각도를 이렇게 변해주게 되죠. 즉, 그 지금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죠? 이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서버 모터의 회전 각도를 변화를 시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서버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헤더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는 아두이노의 핀, 또 하나는 외부 저항값 받아오는 거, 외부 저항값을 받아와 가지고 그 서버에다 핀에 연결된 곳에다가 값을 주면 그 값이 서버 모터를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 서버라는 것이 마이 서버라는 것을 객체 제향을 만든 겁니다. 이런 객체 값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안에 요 어택치 객체 하나에 그 다음에 라이트 객체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 서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 서버.어택체에서 이 서버 모터가 아두이노하고 연결된 핀, 그것을 우리가 서버니까 9번 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9번 핀을 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VL 값을 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치 값을 0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저항 값은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면 ADC 하면 2의 10승이니까 1024개를 아날로그의 1024개 값을 그 서버 모터 값이 1도에서 180도니까 180개를 1024개를 180개로 매핑을 해야 되겠죠. 대칭을 한 것을 우리가 매핑 함수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값을 받아들여서 그 들어온 값을 이 서버에다가 아날로그 값을 쓰라는 얘기죠. 그럼 그 값을 쓰면 그 신호 값이 요 9번에서 나와서 요 서버의 각도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 모터의 특정 각도를 움직이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셋업 함수에서는 요 어터치 함수를 써가지고 그 아두이노에 연결된 핀 번호를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그 초기화를 시킨 거고요. 서버 모터가 여러 개 있으면 마이 서버 어태치 함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서버 1 9번 두 개를 썼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서버 2 10번 하면 여기 서버.attach 뭐 서버 1 my server.attach 뭐 서버 2 이렇게 쓰면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 딜레이 값인데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 약 15ms 정도 임의로 준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변 저항이 아니라 이제 IR 센서를 갖다 놓고 서버 모터에 IR 센서를 달아서 물체 감지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